만약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며 다음 8가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문 존재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0세까지 살 확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나 좋은 유전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작은 일상 습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작은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자동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능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노년기까지 강건하고 유연하며 정신적으로도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움직임이 자유롭고 정신적으로 활발하며 같은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차별화하는 8가지 핵심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능력은 거의 수 이야기하지 않지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알림벨을 켜두시면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즐겼다면 댓글에 1분을, 그렇지 않았다면 0분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장수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달리기 속도나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한 것입니다. 손을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강한 신체 건강, 좋은 균형감, 튼튼한 근육 강도를 나타내는 주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는 노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근육 손실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몸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체 근육이 여전히 강하고 균형감이 좋으며 코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손으로 밀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섰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일어섰나요? 아니면 조금의 도움이라도 필요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때까지 근력 감소를 깨닫지 못합니다. 박준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77세로 항상 활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리클라이너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강한 다리가 낙상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자 박준호 씨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일 때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유는 다리 근력이 이동성과 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다리는 낙상 위험을 높이며 낙상은 노인들의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다리가 강하고 균형감이 유지되며 협응력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주요 신호입니다. 만약 일어나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근력은 어떤 나이에도 재건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발뒤꿈치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잃은 근육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이 진정한 비밀입니다. 매일 작은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설 때 주에 깊게 느껴보세요. 만약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이는 몸이 당신에게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작은 움직임일 뿐이지만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신호, 숨이 차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장수 향상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단순히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숨이 차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숨이 차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드문 그룹에 속합니다. 걸음 속도는 수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강한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심장 건강, 폐 기능, 근육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상태를 반영합니다. 자신감 있게 빠르게 걸을 때 이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박동하고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이 충분히 강해 계속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소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나요? 짧은 거리를 걸어도 숨을 고르며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버릴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최근에 평소 산책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 조심스러워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걸음 속도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산책을 시간별로 측정하며 숨이 차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체력이 향상되었고 자신감이 돌아왔으며 더 젊고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두 몇 가지 의식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정한 창구입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심장, 근육, 균형, 조정력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신체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빠른 걸음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며 노화 과정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평소 속도로 약 10피트, 약 3m를 걸어보세요. 그 다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으려는 것처럼 속도를 올려보세요. 숨이 차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다면 훌륭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거나 흔들린다면 내구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극한의 운동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산책, 좋은 자세, 그리고 속도를 조금씩 높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걷기 속도의 작은 개선이라도 실제, 질 좋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책을 나갈 때 잠시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빠르고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유용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이 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즉 또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몇 초 동안이라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노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한 발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좋은 균형 감각과 더 길고 건강한 삶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직립 자세를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근육, 반사신경, 신경계가 여전히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활성화합니다. 시력, 내적 청각 및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다른 많은 것들. 이 중 어떤 시스템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균형은 보통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양말을 신어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벽이나 가구에 의지해야 했나요? 균형의 작은 변화는 서서히 찾아올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순간까지 그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지훈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6세인 그는 항상 활발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침 옷을 입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으려고 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도적으로 한 발로 서려고 시도했을 때 몇 초 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훈은 이를 방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균형 운동을 일상 루틴에 포함시켰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균형감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균형은 낙상 위험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낙상은 노인층에서 부상과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심각한 낙상으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단한 카운터나 필요시 잡을 수 있는 표면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올리고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이 동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신호입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균형은 어떤 나이에도 훈련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발뒤꿈치를 들어올리기, 옆으로 다리를 들어올리기, 몸의 무게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간단한 운동은 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넘어질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슈퍼마켓 줄에 서거나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몇 초 동안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만약 쉽게 할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의 시스템이 여전히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지 4. 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단순히 강하거나 빠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동성입니다. 만약 여전히 도움 없이 바닥에 내려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유연성, 근력, 조정력, 전체적인 신체 이동성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모두 노년기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바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특정 움직임을 연습하지 않으면 몸이 서서히 그 능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다리, 코어, 상체가 여전히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는 65세 이후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최근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우려고 할 때 망설였나요? 몸을 낮추는 것이 자신 있었나요?
아니면 어색하거나 어려웠나요? 이런 작은 일상적인 순간들이 우리 이동 능력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최영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8세인 그는 바닥에 앉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도 그의 손자가 보드게임을 하자고 요청한 날까지. 최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제된 움직임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대신 자신의 힘으로 스쿼트, 무릎 꿇기, 일어나기를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영수는 바닥에서 일어나고 앉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연구 결과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미래의 이동성과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신체 기능 저하, 근육 약화, 유연성 부족, 균형장애 등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반면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년기까지 활동적이며 독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가요? 안전을 위해 의자 근처에 서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할 수 있다면 큰 성과입니다. 이는 근육, 관절, 협응력이 여전히 좋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바닥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동성은 규칙적인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낮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모방한 통제된 움직임 연습을 통해 절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자립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짚기 위해 몸을 숙이거나 신발을 묶거나 넘어질 때 자신을 잡는 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협응력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일어나기 불편해서인가요? 만약 여전히 몸을 낮추고 일어나기 쉽다면 이는 몸이 건강하게 노화하고 있으며 더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해 단단히 나아가고 있다는 주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 통찰을 흡수하고 있다면 아래에 사불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전진합시다. 신호 5번째. 무거운 장복이 가방을 힘들지 않게 들 수 있습니다. 강함은 단순히 체육관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가득 찬 장복이 가방을 쉽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만약 여전히 장복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큰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같은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편안하게 들어올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은 근력, 지구력,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적 체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 장수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립 강도와 상체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식료품 운반, 병 열기, 가방 들기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팔 힘이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깨, 등, 코어 근육도 함께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 그립 강도는 장수 및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립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으며 일상적인 들어올리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동 능력 저하와 전반적인 건강 문제 위험이 더 높습니다. 최근 장보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가방을 쉽게 들어올렸나요? 아니면 무게를 조정하고 힘을 주어야 했나요? 과거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조용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서서히 찾아옵니다. 장도윤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인 그는 항상 독립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장보기 후
그는 앞 계단을 올라가며 가방을 들고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방이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당연시하던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를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팔, 어깨, 손잡이 힘을 강화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쉽게 장을 들고 올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더 이상 그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거나 강도 높은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력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무공을 쥐어짜서 그립력을 강화하거나 가벼운 손목 무게를 들어올리거나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푸시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비밀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몇 분씩 근력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들고 가구류를 들어올리고 물건을 잡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약화되거나 피할 수 있는 부상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료품 가방을 들 때 그 느낌이 어때요? 쉽게 들 수 있다면 이는 몸이 올바르게 노화되고 있으며 장수하고 활기찬 삶을 향해 단단히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신호 6. 계단을 한층 올라갈 때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지구력, 심혈관 건강, 하체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한층의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같은 연령대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에는 균형, 근력, 심혈관 내구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리는 위로 밀어올리기 위해 충분한 힘을 생성해야 하며 심장과 폐는 산소를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발걸음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협응력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단은 갑자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계단을 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강하고 안정적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며 올라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피하기 시작하고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근육 손실, 체력 감소, 전체적인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서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3세인 그는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선택하거나 계단이 많은 건물을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천천히 걸어가는 등 말이죠. 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도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짧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을 때,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숨을 헐떡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까지요. 그것이 그의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가능한 한 계단을 선택해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다리가 더 강해졌고, 호흡이 개선되었으며, 계단은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능력은 심혈관 건강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심장과 폐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빠른 테스트로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한층을 올라가도 지치지 않는다면 심장과 폐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의 훌륭한 지표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신가요? 10계단 이상의 계단을 찾아보세요. 자연스러운 속도로 올라가며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멈추거나 숨을 고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만약 힘들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체력은 다시 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빠르게 걸으며 간단한 다리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은 계단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심장이 강하고 근육이 활발하며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이고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6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계속 함께해주세요. 신호 7. 최근 대화와 사건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은 장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지 건강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억력과 뇌 기능은 단순히 지능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는 뇌의 혈액순환과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끔 기억을 잃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가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실수와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어제의 사건을 기억하며 일상적인 작업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 같은 연령대의 많은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어렵나요? 아니면 어제 대화의 세부 사항을 쉽게 떠올릴 수 있나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나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오지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9세인 그는 친구들이 기억력 저하를 겪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정신이 맑고 민첩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 수 있었으며 최신 기술에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일상 습관 독서, 사회적 교류 유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그의 뇌를 조용히 강화하고 탄력성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뇌는 근육과 매우 유사합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전략 게임 플레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자극적인 대화 참여 등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능력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합니다.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친구, 지역 사회 그룹과의 자주적인 상호작용은 뇌를 유연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민첩성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두밤 전에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보세요. 또는 짧은 단어 목록을 만들고 몇 분 기다린 후 기억해보세요. 이것이 쉽다면 뇌가 여전히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만약 어려워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뇌를 강화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사회적 활동 유지, 규칙적인 산책 등은 모두 뇌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리한 기억력은 단순히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가 강건하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깊은 대화를 즐기며 삶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면 장수의 강력한 신호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 8. 아침에 일어나서 휴식을 취한 듯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가장 간과되지만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며
여전히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많은 동년배보다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장기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 건강, 뇌 기능, 면역 체계, 전체 에너지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수면 패턴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많은 노인들은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너무 일찍 깨는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즉,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깨어나며 낮 동안 경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몸이 밤새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평소 어떻게 깨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넘치고 움직이고 싶은 기분인가요?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멍하고 지친 기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일부 변화는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며 깨어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불균형 또는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윤태훈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4세인 그는 예전에는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깨어나고 불안감을 느끼며 낮에 낮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한 후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취침 전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며 편안한 저녁 루틴을 만들었더니 그는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더 에너지가 넘치며 하루 종일 더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것 이상입니다. 세포 재생, 뇌 기능,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나요? 누운 후 20에서 30분 이내에 잠들나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경계하고 집중력이 있나요? 만약 예라고 답했다면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 오후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하루를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몸이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8가지 신호 중 몇 가지가 당신에게 해당되나요? 만약 이 중 몇 가지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이후에도 힘, 균형, 지구력, 정신적 민첩성,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더 길고 독립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진정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자동적으로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한다면 수십 년 동안 강하고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이는 근육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심장이 강하게 박동하며 뇌가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발견했다면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힘은 다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내구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균형과 기억력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참여하며 자신을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증상을 자신에게서 발견하셨나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것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정보 제공, 영감, 격려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